네, 오늘 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약입니다. 제약 주조 종목 가운데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 아침에 개장 이후부터 나왔고요. 지금도 현재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유동성 장세의 수혜주 가운데서는 은행주가 상승세, 또 섬유의복 가운데서 성한이 자회사 상장 추진설 때문에 상한가입니다. 또 안철수 원장이 오늘 오후 3시에 충정로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증시에 부각받는 쪽은 SNS 주 쪽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SNS를 통해서 선거 본부를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나우콤이 13% 이상 급등, 필링크, KINX 등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링크가 상한가고요. KINX는 12% 급등입니다. 현선물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사들 마무리하는 현물의 전략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고 증권사의 시각입니다. 오늘장 한 줄 전략,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 지수 추가 상승 기대가 지속되고 있다. QE3와 중국, 일본 갈등의 수혜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BOJ 자산 매입 확대, 주요 중앙은행들의 강화된 정책 수단이 제시되면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얘기였고요.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 의견 보겠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순환매가 예상된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유효하다.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 기관 매도 압력 제한적인 반등을 전망한다. 또 외국인의 매수 종목 중심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의 의견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외국인 지속적인 순매수,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수급과 유동성 장세,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장세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후장에 나왔던 일본은행의 발표가 또 우리 증시에 이만큼 또 영향력을 줄까라는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이 바로 반응을 보이네요. 핵심 포인트 주시죠.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ECB라든가 그리고 패드에 의해서 일본 중앙은행까지 어떻게 보게 되면 유동성 확장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겠다는 그 정책들의 공조가 상당히 좀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발표들은 다 하긴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국면, 유동성 랠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계 자금들, 특히 미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증시 쪽으로는 상당 부분 자금 유입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유가증권 시장에서 1,523억 원 외국인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장, 자, 어떤 전략 세울까요?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유동성 확대라는 국면을 전통적으로 과거에 보게 되면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조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유동성 확장의 수혜주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 또 다른 하나는 건설 업종, 이런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수혜를 받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강세와 조금 향후에도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미국의 소비 경기, 주택 경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선순위 쪽은 아니겠지만 후순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업종들은 화학이라든가 기계 업종들도 여전히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상승의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게 여전히 좀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장의 주도주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은 명확한 구도가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고 나서 트로이카가 확실한 반응을 보여준 건 맞는데요. 예전의 정책들을 확인해 봤을 때 그 정책이 나온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군들은 정해져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업종군들, 금융, 건설, 화학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률 기대치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던 네. 형태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 수익률은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코스피의 상승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한 2080 정도 를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정도 부분에 맞춰서 다른 업종들의 전략들도 세워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재만 연구원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증권가에서는 현재 외국인의 수급과 정책을 확인한 이후 현재장은 유동성 장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의견 내놓고 있고요. 전략은 역시 유동성 장세의 수혜주를 보자고 하는데요. 이재만 연구원은 그동안 유동성 장세가 출현했을 때 강세를 보였던 업종 확연히 있다고 합니다. 금융, 건설, 화학 이 세 가지 업종에 대한 관심을 얘기하고 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좀 더 웃도는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2080포인트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